다음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놀라운 기록을 경신하며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 벌써 시즌3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즌에서 맹활약 펼칠 것 같은 캐릭터 10명을 꼽았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가 있어요. 설정만으로 모두를 놀라게 만든 준이. 그는 전남친 명기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품고 게임에 뛰어든 임산부 캐릭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임산부는 단순한 조연 캐릭터에 그치지 않죠. 특히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작품에선 주인공을 제치고 끝까지 살아남는 캐릭터가 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명을 품은 임산부라는 설정이 절망적인 상황 속 희망과 극복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큰 모험을 강행하지 않는다면 준이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이의 아버지인 명기, 385이 냈던 금자, 여성이 되길 꿈꾸는 현주, 임신한 아내를 떠나보냈던 인호,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노을까지 함께 입체적인 에피소드를 형성할 수 있는 캐릭터 역시 한가득이고요. 절망의 끝에 놓인 상황에서도 미세하게 살아 숨쉬는 인간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사를 쌓아왔던 오징어 게임인 만큼 준이가 이 극한의 상황 속 희망의 가능성을 선보일 캐릭터로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무려 4차례의 오디션을 거쳤다는 조유리. 제작진이 이 역할의 오디션에 심혈을 기울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박 선장은 단순한 조연일까요? 아니면 이 게임의 판을 뒤흔들 반전 캐릭터일까요? 시즌2에서 그는 한반도의 온갖 섬을 오가는 준호의 조력자로 등장했는데요. 도대체 왜 저렇게 준호를 도와주는 걸까? 그저 준호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인 그가 이렇게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아니나 다를까 극 후반부 심상치 않은 정체를 드러내며 시즌3에서의 색다른 활약을 예고했는데요. 망망대해에서 준호를 구해냈다는 사실부터가 프론트맨 이노에게서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요.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배의 선장이라는 점에서 장기 밀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듯한 가능성도 놓을 수 없죠. 둘 중 어떤 설정이든 선장을 무조건 신뢰하던 준호와 드라마틱한 관계를 형성해낼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 선장의 정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배를 타고 온갖 섬을 뒤지는 데에만 열중했던 시즌2의 준호. 게임의 실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자 이노의 멘탈을 제대로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무엇보다 시즌1에서부터 함께했던 완벽 능력자 캐릭터인 준호를 감독님이 이렇게 낭비할 리 없겠죠. 기운의 맥이 완전히 빠진 시즌3에서부터 그의 본격적인 활약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가 경찰 조직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 어쩌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실체가 외부로 뻗어갈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의 역할을 준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프론트맨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가 형의 실체를 고발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겪을 복잡한 성장의 서사 역시 작품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에게 가장 큰 반전을 안긴 시즌2의 또 다른 주요 인물 11번 병정 강노을이죠. 게임의 참가자들 말고 그 게임의 진행자들은 어떠한 서사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참가자뿐 아니라 병정으로서의 사연까지 담아내며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을 확장시킨 그녀. 노을은 탈북자 출신이라는 설정, 새벽과 같은 성, 비슷한 이름을 지녔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즌3에서 그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바로 이 캐릭터와 묶여있기 때문이죠. 아유 진짜 왕자님처럼 생기셨네. 딸을 살리기 위해 게임에 뛰어든 참가자 경석. 시즌2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로 포스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즌2 총합 채 30분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적은 출연 분량으로 시청자에게 의아함을 전한 건 물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목숨을 잃으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시즌의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배치한 이유, 그리고 그와 노을을 같은 처지의 직장 동료로 설정한 데엔 다 이유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경석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진욱을 벌써 죽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노을이 그의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경석을 살려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켜야 할 아이가 있다는 공통의 사설을 지닌 두 사람이 함께 팀을 이뤄 이런저런 장면에서 활약하는 장면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지남을 비롯해 장기 밀매를 진행하는 인원까지 잔혹하며 끝을 달리는 조직으로 묘사된 병정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일말의 인간성을 유지 중인 노을이 핑크가드로서 한계를 깨고 게임의 틀을 뒤흔드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와 함께 새로 등장한 부대장과의 서사도 시즌3에서 더욱 상세히 묘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두 사람, 시즌1 속 탈북자 캐릭터였던 새벽이 이들과 또 다른 서사로 얽혀있는 건 아닐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작을 챙겨보신 분들에겐 반가울 얼굴 남규, 그를 연기한 노재원 배우죠. 이미 전작에서 어마무시한 연기력을 선보이신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캐릭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약바른 연기를 선보이셨죠. 시즌2의 빌런 포지션이었던 타노스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라 자연스레 그가 타노스의 포지션을 이어받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라 생각하는 코인 유튜버 명기, 시즌2 내내 대놓고 무시하던 민수와 시즌3의 주요 갈등 서사를 만들어낼 것 같죠. 이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어린애들이라 그런지 이런 데 와서도 힘이 남아 도네요. 바로 시즌1에선 쉽게 볼 수 없었던 젊은 세대의 참가자이기 때문인데요. 시즌1 방영 이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유동치는 코인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빚에 허덕이게 된 현실을 작품에 녹여내고 싶었던 황동혁 감독은 이전 시즌과 달리 다양한 젊은 세대 캐릭터들을 시즌2와 시즌3에 반영해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다룬 작품에서 젊은 세대의 인물들은 시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곤 하죠. 경제적 불평등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등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그대로 반영할 20대 캐릭터들. 우리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이어 어쩌면 그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누군가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안으며 이들의 서사에 주목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눈길을 끄는 인물.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소심하고 겁에 질린 모습만 보여줬던 민수입니다. 난 여기서 오래 못 버텨.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인물이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전하지 못한 채 떨고 있기만 했던 그 두려움을 넘어 죄책감, 자신을 향한 분노와 열등감에 휩싸이진 않았을까요? 이 감정들이 언젠가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이름이 민수라는 점, 오징어 게임의 마스코트가 된 살인로봇 영희와 철수, 과거 교과서에 영희, 철수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던 이름이 민수라는 점도 화제를 모았죠. 이 때문에 민수가 게임의 관계자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나왔는데 이미 게임의 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부여했을까 생각해보자면 영희, 철수와 또 다른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친근하고 전형적이지만 끔찍하게 무서운 캐릭터라는 점이죠.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듯한 익숙한 비주얼, 모르고 보면 귀엽기도 한 로봇 영희는 가차없이 참가자들을 처단하며 반전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혼란의 상황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겁에 질려있는 모습은 누구에게서나 상상해볼 수 있을 법한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이랬던 그가 자신을 한없이 푸시하는 지옥같은 상황에 못 이겨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폭주해버린다면 섬뜩한 공포를 선사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즌 후반부 깜짝 등장에 반가움을 전한 인물, 전일만 반장, 아니 배우 최기하가 연기한 203번 참가자 김기민입니다. 시즌2에서 별다른 비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에 이름이 실렸다. 그리고 배우가 직접 진짜 게임은 시즌3부터다 라는 글을 남겼다. 자연스레 최기하 배우의 새로운 얼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백억남 패거리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의 전사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미 여러 작품에서 짧은 장면만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여왔던 배우이기에 오징어 게임에서의 활약 역시 기다려질 수밖에 없죠. 시즌3에서 주목해야 할 마지막 얼굴. 주인공 기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즌2 마지막 화에서 벌인 그의 반란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호불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황동혁 감독은 시즌2의 기훈을 정의로운 인물이면서 동시에 좋은 게임을 즐기는 인물로 설명하며 기훈을 게임이라는 행위에 중독된 인물로 생각하고 작품을 써내려갔다 밝힌 바 있죠. 감독의 생각대로라면 게임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외피를 두르고 이기는 것에 중독된 기훈이 일종의 도박처럼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시즌3의 기훈은 시즌2의 기훈 과 다를 것이라 언급한 황동혁 감독, 절친 정배의 죽음을 계기 삼아 시즌3에서 제대로 각성하는 기훈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인물이 과연 철수뿐일까요? 김남길, 최우식, 이동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까지 시즌3에 새로 등장한다는 대배우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온갖 화려한 추측에 휩싸여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3. 전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은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 올해 여름 우리를 찾을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